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4 샘플 합격. 정확하진 않지만 이 헤드라인이 그 단독 보도에 거의 좀 비슷합니다. 싱크로율 한 97% 정도 되는데 단독이 풍년입니다. 오늘 한 5시 25분에서 30분쯤에 나왔는데 헤드라인에 대한 함정이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보면 누구나 삼성전자 드디어 퀄 테스트를 통과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사 내용을 좀 축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검증 통과, 연내 양산에 임박했다. 자, 이달 말 PP 단계 이제 먼저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루빈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한 거는요, 이제 단독 보도라서 앞으로 나오는 후속 보도와 엔비디아 입장 발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야간투자본부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사만 보면요. 퀄 테스트가 통과됐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에 나온 거는요. 퀄 테스트라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기는 오히려 Reliability Test라는 신뢰성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사해 보니까요. 신뢰성 검증이 퀄 테스트의 일부입니다. 즉 통과됐으니 아직 최종 퀄 테스트는 남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망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장족의 발전입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엔비디아의 이 릴라이어빌리티 테스트, 즉 신뢰성 검증을 잘 통과해 왔나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해보니 HBM3 8단은 통과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모두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는 12단은 저 신뢰성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HBM4가 저거는 통과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장족의 발전으로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은요,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만 챙겨보실 수 있고 아마 내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일단 삼성전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2%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시장이 더 궁금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 디테일하게 잘 챙겨보시고 내일 시장 잘 대응하시는 것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쫙 한번 봤습니다. 일단 허반석 팀장님, 네. 삼성전자가 진짜 가까이 가고 있어요. HBM4 콜 테스트에는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반면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그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엔 삼성전자는 HBM4 정도에서는 뜨는 별로 볼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성숙 단계에 들은 선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SK 하이닉스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협상력을 조금 낮춰갈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가격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에 조금 더 속도감을 낼 수 있다. 그럼 삼성전자의 이런 검증과 테스트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림까지도 그려본다면 SK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후속 주자로 올라올 때마다 SK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방어하다가 나눠먹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근데 그 시점이 2026년 어느 지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고 주가는 뉴스를 먼저 반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조금 지는 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는 뜨는 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목표가 8만 원 보고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반도체만 울상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울상이었는데 그 시장 울상의 요인은 조방원이었는데 어제도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적 내러티브가 조금 더 가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너무 아등바등 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맞아요.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가시면 좋겠다. 바이든은 반도체를 달리는 말의 편자라고 했고요. 저는 반도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생태계의 탄약이다. 결국에는 반도체 지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만 잘 짠다면 네. 여러분들 잘 수익을 낼 수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삼성전자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 넘어가면은 알트만이 오늘 거품 얘기거든요. 네. 거기도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는 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뜨는 별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고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나니까 여러 가지 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새 뭐 파운드리도 좋고 HBM도 이대로 가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이슈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PB님. 자, 트럼프 정부에서 삼성전자 지분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도 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장 초반에는 나름 상승의 요인을 줬는데 볼수록 야 이거 트럼프가 간섭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조금 빠지는 것도 같아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보다는 인텔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TSMC, 마이크론 등의 지분 인수라기보다는 지분 확보를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는데 블룸버그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텔 지분은 10%를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대기업 지분을 이제 직접 보유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평가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인텔과 달리 삼성전자와 이제 TSMC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시작했던 반도체 지원법에서 나가는 이 보조금을 주면서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투자한 또는 미국 정부가 확보한 반도체 회사가 과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사라고 보일 수가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TSMC 그리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관련해서 보조금은 줄 수 있지만 이 보조금에서 이 지분까지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지만 이제 대가 없이 지원금을 받았던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조금 강탈당한다라는 표현의 기사도 있을 정도로 약간 양날의 검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방금 밑에 자막처럼 보이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투자한 또는 확보한 반도체 회사라는 점이 호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쪽 이런 그 테스트, 릴리어빌리티 테스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삼성전자 HBM4, 삼성전자를 필두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독성 보도 HBM4 퀄테스턴과 침소봉대가 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야간투자본부에서만 지금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이 알트먼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AI 지금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AI 거품의 장본인이거든요. 이렇게 좀 거품이 좀 걱정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저 거품에 너무 몰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AI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건 사실이다. 이게 코멘트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을 이제 봐야 되죠. 근데 결국에 우리는 이제 근시일 내에 1조 달러 규모,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 저게 핵심이거든요. 거품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골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거품 때문에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나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하겠다? 팀장님이 보셨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와 그 외 밸류 체인들을 보았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는가? 조정 시 매수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만 원 아래에서는 적극 매수, 그리고 나서 7만 원을 넘었을 때는 그때 살 걸 하시는 분들께는 조정 시 매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조정시 매수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정시 매수 들어가는 것들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조정시 매수 이럴 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자율주행,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 로봇, 신약 개발에도 여전히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를 AI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탄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은 고밸류,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 있다,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중심의 균열 조짐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엔 투자는 이어지고 있죠. 왜? AI가 활용되고 있는 범위는 여전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AI 긍정적인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천국소녀님이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올트버니 오픈 AI가 제일 그나마 낫다라는 걸 잘 어필하려고 해봤는데 말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뉘앙스가 잘못 해석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로 다시 한번 좀 의미를 확장해서 김명수 PB님,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샤오미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이제 밸류체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전기차도 잘 팔고 있고요. 뭐 AI 글래스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피지컬 AI로 잘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추격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딥시크 그리고 화웨이 등을 비롯해서 중국 쪽도 좀 이제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이제 올트먼 CEO가 거품 발언과 함께 중국 이야기도 어제 함께 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한다라는 지적도 함께 있었는데 중국의 이제 AI용 데이터 센터에서 자국 반도체를 5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는 거를 중국 전역으로 이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도 AI용 반도체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화웨이가 이번에 최신 스마트폰을 이제 7나노 반도체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저희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탑티어 반도체에서들은 뭐 3나노, 2나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에 7나노가 들어갔다.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둔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특히 왜냐하면 갤럭시 S25라든지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는 3나노가 좀 들어가 있고 특히 아이폰은 내년부터 이제 2나노를 사용하겠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볼 때 중국의 이제 SMIC라는 어떻게 보면 국영 기업에 가까운 반도체 회사가 EUV 기술이 좀 기술력이 좀 없다, 기술력이 좀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EUV 쪽에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전인 DUV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TSMC가 탑티어라고 봤을 때 TSMC 대비해서 한 5년 이상 기술이 좀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딥시크라는 게 이제 차세대 모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깜짝 놀랐던 모습인데 맞아요. 차세대 모델 AI에서 반복된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출시가 지연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중국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K반도체를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 우리가 좀 불안불안한 거는 AI 거품론 나올 때쯤에 좀 얼마 안 지나서 딥시크가 출연했거든요. 지금도 또 중국에서 어떤 괴물이 나올지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2개 다 해봤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탑픽 종목도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종목 간단한 설명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차트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HIC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RFHIC. 방산 이야기할 때 저는 RFHIC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임시주총 소집인데요. 자본 준비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시킨다. 자본 준비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재무에도 여유가 생겼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제가 2번 말씀드렸습니다. 6월 19일, 7월 15일 말씀드리고 목표가 3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다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 3만 1,000원, 손절가 22,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RFHIC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은요. 네, HPSP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4년 초에 6만 원 넘어가던 주가가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이 1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의 98%도 수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48%가량 증가한 472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TSMC, 애리조나 또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시장이 이제 가동이 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서 다시 HPSP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HPSP 간단하게 뭐 가격 전략은 없는 걸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 허반석 수석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